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이렇게 되게 정렬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 건데요. 제가 이제 매주 화, 목 라이브 오후 2시마다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의 투자도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선침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모의 계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방송 중에 공략주도 좀 안내 드리고 할 거예요. 그때 모의 계좌를 참고용으로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 대응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안내 드린 것들이 이렇게 뭐 좋은 수익률을 좀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요즘에는 사실 솔직하게 좀 비지부진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난 라이브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라이브 와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해당 번호로 이 고정 댓글에도 남겨 놓을 텐데 해당 번호로 뭐 바이셀 무료방 종목 필요하시면은 무료방 그리고 뭐 검색식 방송 중에 안내드린 내용들 우리 무료방에 전부 다 올려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무료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검색식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에서 지지라인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61선은 살짝 이탈을 했어요. 일단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로템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로템도 최근에는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방산 쪽 같은 경우에서도 재료가 좀 소멸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야.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네. 수주를 계속 받았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네.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저쪽에 방산에 대한 것들, 폴란드 쪽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좀 있었죠. 납품을 했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됐고, 시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흐름들이 보여준 거다. 근데 움직임들을 보면은 차익 실현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과매도라든가, 매도 물량, 완전히 정리를 하는 그런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거래량들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동반이 된 게 없잖아요. 완전히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막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 적어도 물량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일단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좀 높다. 뭐 8만 원 이상이다. 7만 5천 원 이상이다. 7만 5천 원 여기. 평균 단가가 이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좀 잡아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지금 현 구간들의 지지 구간들을 제가 체크를 한 게 딱 121선 한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행보 흐름들, 박스권형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7만 5천 원 위에서 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 매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현 부근에서 분할로 순차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제가 이 이상이면은 여기면은 내가 10주를 매수를 하고 여기서 10주를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일단 낮춰볼 것 같아요. 낮춰보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것들은 여기서 비중을 또 축소를 해야겠죠. 여기서 비중을 축소를 하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 보고 나머지 물량들 매도를 했던 것 여기서 정리를 한 거를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또 낮추고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평균 단가를 관리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이런 식으로 변동성 흐름들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지 7만 5천 원을 뚫어줄지 저정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술적인 분석들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슈들이 좀 있죠. 우려감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들이지만 기대감들을 본다라고 하면 약간 이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방산 부분이 실적 주가를 견인을 할 것이다. 해외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방산 부분 통합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한다. 한국형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 역할이 부각이 된다.
자, 이 긍정적인 내용들이거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4분기부터 방산 수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견조한 이익 모멘텀을 바탕으로 그룹 내 방산 부분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데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에 채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당장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좀 우려감이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인수를 하기 위해서 뭐가 나갑니까? 현금이 나가잖아요. 자본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과 함께 시너지를 낸다라는 것들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기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노조의 반대로 현장 실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정밀 실사를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 남은 절차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12월 7일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 4분기에는 방산 부분의 실적과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하나 디펜스는 일회성 비용으로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4분기에는 계절적으로 매출이 집중이 되고 폴란드 초도 물량 등이 반영이 돼서 실적 견인을 주도할 전망이다. 4분기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하나테크인도 개발비하고 인력 충원 이런 비용 증가로 3분기 대비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봤다. 폴란드 천무 수출이 진행 중이며 레드백은 폴란드와 호주가 동시에 수주를 추진 중이다.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인공위성, 한국형 스페이스 X를 노린다. 이렇게 한국형 우주 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한국판 스페이스 X. 자, 누리호 3기 제작, 그리고 4차례 발사 참여, 기술 이전까지 받는다라는 것들은 우주 시대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열어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이건 장기적인 모멘텀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지 이거는 조금 물음표긴 합니다. 미지수이긴 해요. 자, 한국형 발사체 3개를 제작을 주관을 하고 있고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과 총괄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2023년, 5년, 6년, 7년 4차례 예정된 누리호 발사 참여해 발사 운영 등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판 스페이스X로 육성이 된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최종 선점에 따라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자, 이런 내용들 2027년도까지 6,873억 원을 투입한다. 근데 이 금액이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냐? 그거는 좀 어렵겠죠. 단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누리호 3기까지 제작하고 총 4차례에 걸쳐서 추가 발사를 통해서 기술을 좀 이전을 받고 3호기 누리호 비행 모델 내년 발사 예정인 이달 말까지 단계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완성형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KDB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일지를 보면은 여기 쭉쭉쭉 나와주고 있죠. 2022년도 기업결합 분할로 매각이 무산됐고 대우조선해양으로 6차 매각 시도 인수 예정자는 하나그룹이다. 그런데 이걸 보자고요. 대우조선은 꾸준히 드릴십을 매각해 현재 재고 한 척만 남겨둔 상황이다. 여기에서 마지막 관문은 2조 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 마련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하나그룹은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해 49%와 경영권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인수자금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조 원, 하나시스템 5천억 원. 자, 물론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이 많다라는 거에서 산업의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건설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있었습니다. 긴축.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좀 많이 했단 말이죠.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강도는 줄어든다. 대신에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유동성 위기가 계속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하나시스템이 5천억 원. 자, 이 금액이 지금 유동성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이거를 먹다가 체할까?
우리가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체하잖아요, 사람들도. 먹고 소화를 잘 하면 되는데 시너지를 내는 기간은 장기적인데 돈은 빠져나가는 건 효과는 단기적이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바로 그때 재무에서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 돈을 투자를 한 거를 회수하는 기간은 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1조 원, 하나에너지 싱가폴 300, 에너지재팬 400억 각각 분담하기로 했는데 2조 원 중에서 1조 절반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감당을 합니다. 이게 조금 자 레고랜드, PF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우리 건설할 때도 자금을 조금 확보를 하는 파이낸싱이거든요. 약간 금융 조달인데 M&A를 앞둔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다라고 봐요. 특히 1조 원을 조달해야 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상반기 영역 기준으로 2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별도 현금성 자산이 1,541억 원밖에 안 되고 있다. 연간 현금 창출력은 지난해 2천억 원 수준이었다. 외부 자금을 수혈하지 않고 보유 현금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정해졌는데 하나디펜스 흡수합병 후 늘어날 현금성 자산과 대규모 수출 계약건으로 유입되는 선수금으로 인해서 1조 원을 충당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폴란드에 수출을 하고 그 폴란드에 수출한 자금을 가지고 대우조선을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거, 자산은 늘어나겠죠. 기업 규모는 커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자금은 재무에서 바로 티가 난다라는 거. 1조 원은 자체적으로 하나 디펜스 관련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막상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가 더 무서운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라고 해도 대응을 잡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추세가 밀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대응을 잡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우려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훌훌 털어내고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눈치 보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웬만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료방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 이런 이유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따라가는 건 맞아요. 맞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셔가지고 대응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까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료방에서 제가 그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같이 실시간으로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